안녕하세요. 퀵데이터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상관관계를 이제 구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건데,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 없냐고요? 계속 반복해서 봐야, 공부해야, 개념을 우리 이해되지. 제가 항상 전에도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 듣고 한 번 한다. 바로 안다. 이해가 됐다. 그럼 천재죠. 그죠? 우리는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죠. 자, 전에 상관계수를 구하는 그 식을 이용해서 개념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는 지금 우리가 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제 보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자.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지금 이 나와 있는 게 다예요. 구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나이 X와 방문 횟수 Y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공식은 뭐 그 전에 그 시간처럼 상관계수는 별량 X의 표준편차 그리고 Y의 표준편차를 구해서 곱한 다음에 X, Y의 공분산으로 나눠라. 공분산을 편차로 나눠라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그 회사에서 고객 1번, 2번 이제 10명의 데이터를 봤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나이가 1번 고객은 30살, 방문 횟수는 5번, 뭐 이렇게 돼 있어. 2번은 26살인데 15번 이렇게 방문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그 뭘 구해야 되죠? 그 전 시간에는 뭐 편차 구하고 편차의 제곱 구하고 거기에 뭐 다시 그 평균해서 분산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다시 한번 보시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자, 30이라는 것은 x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나이 x예요. 30 마이너스 32.6은 뭐예요? x의 전체의 평균. 개별치 xi 마이너스 x 바를 한다 그랬잖아요. 30 마이너스 평균 32.6에다가 뭘 해야 된다고요? 제곱해야 된다고. 왜? 음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편차는 마이너스 2.6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으니 여기다 제곱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뭡니까? 2번 데이터, 3번, 4번부터 10번까지 고객 전체를 다 더해라.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n으로 나누라. 그 n이 뭐라고요? 데이터 수. 표본이 몇 개예요? 10개. 10명이니까 나누기 10 하면 171이야. 이거가 x의 분산이다. y는 똑같은 방식이죠. 1번 데이터가 5 마이너스 평균, y의 전체 평균이 8이니까 개별치 마이너스 평균을 했어. 여기에다가 제곱을 하라고요. 그죠? 편차 제곱을 하라고요. 편차 제곱에다가 이제 우리가 다 더했어. 이걸 다 더했어. 그 다음에 나누기 뭘 하라고요? 10명이니까 데이터가 10개니까 나누기 10 평균. 이게 뭐예요? 19가 나왔어요. 이게 y의 분산이 되는 거예요. 공분산은 그럼 어떻게 구해? 30-32.6에다가 그러니까 1번 데이터 것만 보는 거예요. x가 30-32.6이었죠. 위에서 편차가. 밑에는 5-8이었죠. 제곱 없이.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을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고? 1번부터 10번까지 다 더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10명이니까 10명 나눠. 이게 공분산이라고요. 그게 마이너스 39.3이 나온다고요. 그죠? 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처음에. x와 y는 우리가 제곱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의 값이 나와. 그러면 상관계수를 구하는 건데 그럼 상관계수 양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즘 더우니까 거기다 여기다 막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이렇게 있으니까 더워서 가끔가다 제가 혼미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랑 건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서 그래요. 자꾸 말이 헷갈려. 제가 좀 틀릴 때는 밑에 아마 자막으로 뜰 거예요. 정정한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운전하거나 아니면 뭐 잠자면서 이렇게 음성만 듣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정정 표시가 가끔가다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구하는 건 뭐라고요? 공분산.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39.3이네. 상관계수를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로 결정짓는 건 뭐다? 분자의 공분산이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39.4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관계수를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는데 지금 우리가 x의 분산, y의 분산을 구했잖아요. 분산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표준 편차로 바꿔야지. 값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했으니까. 그래서 171 곱하기 19를 루트로 씌운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0.689가 나오더라. 결국은 뭐냐? 나이 x와 방문의 수 y의 그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다. 높은 음의 0.689 반올림하면 0.7이니까 높은 상관관계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이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날파리 모기들도 날아다니고 참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상관계수는 알겠어. 그런데 유의확률은? 이런 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하고 유의확률은 t 값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t 값은 이제 t 분포표를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689였고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r 값, 그 상관계수 값이요. 그 다음에 n-2는 뭐예요? n 우리 10개였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10-2라는 거고 1-r 제곱은 1- 상관계수 제곱이니까 1 다시 마이너스 0.689 해야겠죠. 예. 그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696이 나오더라. 이게 t 검정 통계량 값이에요. 2.696? 그러면 이 임계값이 지금 그 검정 통계량 값이 그 T스타보다 클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T 분표를 보는데 그 통계학 책이라든가 뭐 연구 방법론 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없으면 그냥 뭐 인터넷에다 검색하시면 돼요. T 분포표. 그럼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렇게 슬롯 해놓고 알파 그 다음에 DF 이렇게 했잖아요. 이 DF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해서 그 자유도 이 알파는 뭐예요? 유의 수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F가 우리가 몇이 나왔어요? 8이 나왔잖아요. 8.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당겨서 보면 거기에 그 또 유의 수준 보면 0.05 수준에서 우리가 채택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0.05와 0.025 그 사이를 보면 그 밑에 박스 치신 거 보면 1.860 그러니까 자유도가 8이고 0.05일 때 1.860 0.025 수준에서는 2.306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보면 2.696이잖아. 그 0.01 옆에 딱 보면 2.896이죠. 근데 2.896까지는 안 돼. 그죠? 그러니까 0.025와 0.01 사이 어딘가에 이 t 검정 통계량 마이너스 2.696 값은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 논문에다 표현할 때는 0.05, 0.01, 0.001 수준 이 세 개에서 주로 채택을 하니까 0.05, 1.860이니까 얘보다 크구나. 검정 통계량 마이너스 2.696이 절대값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유의하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계산식을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SPSS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피어스 상관관계부터 보면 이 두 변수, 그러니까 간격 촉도, 비율 촉도일 때예요.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 방향이나 크기를 추정하는 거다. 전제 조건은 독립성, 그러니까 표본들은 확률적 독립적으로 추출돼야 된다는 독립성, 정규성은 변수들은 모두 계량적이고 정규 분포해야 된다. 근데 정규 분포는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이 30개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규성 만족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자료 변환 같은 걸 해야겠죠. 로그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래서 지금 부적합한 상환 분석 같은 게 있는데요. 크게 4개가 있어요. 비선형, 이상값, 고정간격, 상이한 집단 이런 것들은 부적합한 상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얼슨에서. 이 비선형은 선형성의 전제 조건에 위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상값은 지금 보면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위에 탁 떨어져 있잖아요. X 상관관계에 영향을 주어서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또 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상값은 제거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 간격은 x 값이 그 미리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딱딱딱 정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학년별 성적, 1학년부터 4학년과 어떤 성적 간 관계에서 학년 같은 경우는 고정된 거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고정된 간격의 값이라서 이산 변수가 되기 때문에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분석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이한 집단. 지금 상이한 집단은 그 지금 빨간색, 검은색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단인 거예요. 다른 집단에서 측정한 값은 집단 간의 어떤 이질성 때문에 자료의 분산이 커지게 되고 자료의 분산이 커져요. 그리고 편향된 그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편향된 표본 자료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조금 부적합하다. 피어슨 상관 분석을 할 때. 자, 이제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SPSS에서 분석 누르고 상관 분석 누르고 이별량 상관 이걸 누르면 그 맨 밑에 보면 상관 계수 피어슨으로 할 거냐 캔달러 할 거냐 스피어만으로 할 거냐 이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피어슨으로 딱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누르면 평균과 표준 편차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시작 딱 한번 누르면 이건데 이 지금 데이터는 좀 전에 우리 그 손으로 계산한 거 있죠. 그 자료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정규 분포 30이라고 이제 그 n은 30개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정규성 충족됐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그래서 이제 딱 분석을 누르니까 나이는 32.6, 방문 횟수 평균 8. 아까 우리 손으로 한 거랑 똑같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상관관계는 나이와 방문 횟수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마이너스 0.689 이렇게 딱 나오네. 맞죠? 나왔죠. 그 다음에 유의확률 보니까 밑에 0.027 이렇게 나오네. 아까 우리가 T 분포표 본 거랑 똑같네. 맞죠? 그래서 손으로 우리가 풀 1은 때려 죽여도 없어요. 교수가 완전 뭐 그런 교수도 아마 없을 거지만 우리가 보통 표본이 100개 이상씩 막 500개, 1000개씩 가지고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근데 어느 세월에 손으로 구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엑셀로 한번 이런 식으로 구해는 보세요. 재미삼아.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구하는구나. 개수값을 구하는구나. 라는 정도는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는 이제 그 계량적 자료를 가지고 비율 척도 가지고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설문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죠. 그죠?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연구를 했다고 칠게요. OTT 품질 특성,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이 OTT 가치, 감정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매개해서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 연구 모형을 세웠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다중회귀 분석이 됐던 아니면 구조방정식이 됐던 이제 이걸 하는데 그 전에 상관관계, 방향과 크기를 좀 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관성이 없는데 회귀 분석한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해봤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성을 먼저 이제 연관성을 먼저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다 넣고 분석을 딱 했더니 쭉 이런 표가 나오네요. 뭐 평균 표준 편차는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가장 높은 거가 서비스 품질과 정보 품질 간의 관계에서 0.785로 0.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그죠? 유의 수준 0.001에서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다른 것도 다 상관관계가 있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그 팁으로 말씀드리면 SPSS에서는 보통 우리가 0.01은 별표 3개 달잖아요. 근데 SPSS에서 하는 상관관계는 별표 2개만 달려요. 그래서 논문에 쓸 때는 우리가 다시 별표 3개짜리는 0.001이라면 3개를 우리가 따로 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피어슨은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스피어만 상관관계인데 순서 척도 혹은 두 변수의 어떤 선형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 비모수적인 통계 검증을 하는 겁니다.
뭐 서열척도 혹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계량 자료의 상관 분석에 이용이 되고 표본수가 적거나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연속형 자료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만은. 그리고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시계 형태는 같은데 데이터의 실제값 대신 순위, 랭크를 이용해요. 순위를 이용해요. 그래서 밑에 아까 지금 밑에 이 식을 보면 아까랑 똑같은데? 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 식을 보면 우리가 RXY는 SXY 분의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R과 S로 쓰는 거예요. 이 R은 XI의 순위를 얘기하고요. SI는 YI의 순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그 스피어만을 쓰는 거는 지금 밑에 건데요. 짝지어진 두 변수 X, Y를 각각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순위의 차이를 통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식은 뭐 상환계수는 1 마이너스 n 세제곱 마이너스 n인데 어떤 건 이렇게도 써요. 분모를 n 제곱 곱하기 괄호치고 n 마이너스 1 이렇게도 쓰는데 그게 n 세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자, 어쨌든 n은 뭐예요? 그 개수죠, 개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 6을 곱해라는 건데 d 제곱 i 이건데요. 이거는 대상자 i가 x와 y에서 받은 순위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건데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이가 있고 수축기 혈압을 이제 그 측정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20살, 뭐 26살, 27살, 32살 막 이렇게 쭉 있어. 여기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지금 보면 20살이 제일 그 적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1번이야. 근데 1번은 동률이 되잖아요. 그래서 1을 어떻게 하냐면 평균값으로 순위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얘가 1이고 다음은 2잖아요. 순위가. 근데 이 둘의 그 평균값 1.5죠. 그래서 1.5위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9살이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아무튼 순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축기 혈압도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이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쭉 보니까 그 나이 순위와 혈압 순위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나이 순위 각각과 혈압 순위 각각을 빼는 거예요. 첫 번째 1.5 마이너스 나이 순위 1.5와 순위의 순위 1.5와 혈압 순위 2를 빼니까 0.5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 전체 순위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I 제곱 이걸 제곱해라. 이 뺀 값을 제곱해라. 여기서 쭉 나오니까 밑에 DI 제곱의 평균은 총 28.5다. 그래서 28.5인데 이걸 식에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0개니까 표본이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6 곱하기 평균, DI 제곱의 평균, 순위의 제곱 평균 28.5 이렇게 하니까 최종적으로 0.827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그 계산식이었고 SPSS 기준으로 딱 돌리니까 이거는 그 분석하고 상관 분석하고 그 이별량 상관 누르면 그 밑에 피어슨을 이제 빼고 캔달과 스피어만 두 개를 다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캔달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가 0.629가 나오고 스피어만은 0.827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스피어만을 보면 되겠죠. 그죠? 뭐 캔달 다 봐도 되고요. 그래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수축기 혈압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야, 근데 지금 이거가 나이도 그렇고 수축기 혈압 이거 잰 것도 그렇고 이거 비율척도 아니야? 네, 비율척도죠. 근데 지금 뭐예요? 표본이 30개 미만이고 정규성이 가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임의로 하고 한 건데 만약에 이럴 때는요. 비율 척도로 구성된 자료를 굳이 서열 척도로 구분하는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물론 정규성이나 그 표본수가 30 미만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어슨 상관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 실제 많은 연구에서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만 사용되고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건데, 이건 이제 정말로 순위예요. 순위만 가지고 한 거. 우리가 그 온라인 쇼핑 앱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쫙 보니까 그 해당 물건의 평점 순위가 있어. 평점. 뭐 만족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앱에 보면 평점. 평점 순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판매 순위, 그러니까 그 뭐 커피를 사려고 했는데 거기에 커피 브랜드마다 평점이 있고 캡슐을 사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보니까 또 이렇게 판매 순위로 딱 정렬 하니까 또 판매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위로만 딱 돼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냥 딱 그 또 스피어만과 캔달을 분석을 했더니 캔달은 0.841 나왔고 스피어만은 0.91이 나왔어요. 어쨌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보시면 되는데 평점과 판매는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비모수 상관 분석에서는 데이터 본래의 값이 모두 제거되고 순위에 대한 정보만이 그 분석에 이용되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어떤 선형적인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비모수 상관 분석은 두 변수의 어떤 선형성이 아니라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느냐 하는 정도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스피어만과 그다음 캔달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물론 그 표본수가 현저히 적거나 이럴 때도.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R을 구했잖아요. 상관계수 R.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관계수 R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도 쓰고, 그죠? 이 결정계수라 그래요. R제곱은. 상관계수의 그 제곱. 이것은 두 변수 간 선형관계 정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이다. 회귀 분석의 R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관계수와 연관된 개념으로 두 변수 간 공통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고 종속 변수의 총 분산에 대한 독립 변수에 의해 설명된 분산이다. 무슨 말이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R이 우리가 0.7이 나왔다고 칠게요. 스페어만에서. 이거는 한 변수의 전체 분산의 49%를 다른 변수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곱을 해야 되니까 R제곱이니까 0.7의 제곱이니까 77에 49, 0.49잖아요. 49%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그 그림을 보면 x와 y의 상관계수가 0.7이야. R제곱은 얼마예요? 0.49죠. 49%. x가 y를 49%만큼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R은 0이다. 전혀 이게 없어요. R은 상관계수가 0이야. 그러면 x가 y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R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R제곱. 우리가 상황에서 구한 R의 제곱. 이것이 설명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마쳤고요. 아마 다음에는 우리가 또 편상관, 허위상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